이재명 정권은 국민들을 엉뚱하게 미치게 하는 정권이다. 6.3 선거 이후 대한민국 우선과제 정동의 표. G20 국가 유럽연합 및 아프리카연합 제외 19개국 중에서 한국처럼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면 비과세 면제하는 민주주의 선진국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G20에 속한 대부분의 경제대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팔아오든 시세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캐피털 GAINS 텍스라는 이름으로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주식 양도세 현황과 한국의 특수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G20 국가 중 주식 양도세가 아예 없는 예외적인 국가. G20 회원국 중 주식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한국의 시장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소디어레이비아. 2. G20 내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 투자 과세 방식 예외 없는 과세.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첨부된 G20 내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 투자 과세 방식 예외 없는 과세표 참조 요망입니다. 3. 한국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독특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은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등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일반 개인 투자자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단 1원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주식을 팔 때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걷는 증권거래세만 부과합니다. 이러한 대주주 기준 과세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 방식을 쓰지 않는 이유. 해외 선진국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공평주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었든 노동으로 1억 원을 벌었든 동일하게 담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가 한국의 국채금리보다 더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연 4.56% 수준. 한국 10년물 국채금리 연 4.18%, 4.25% 수준. 보통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위험 프리미엄이 제로에 가까운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신흥국 개발도상국 성격의 국가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정상적인 경제 상식입니다.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위험도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더 높으니 이자를 더 줘야 투자자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채금리의 바닥을 형성하는 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패드 기준금리 연 3.75% 수준. 한국 BOK 기준금리 연 2.50% 수준. 최근 호주 중앙은행 RBA은 2026년 들어서만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4.35%까지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호주 현지 거주자라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호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5%에 달함. 반면 이재명 정권은 호주가 기준금리를 4.35%로 될 때에도 그냥 기준금리 2.5% 계속 비경제적 논리선거 등에 집착하며 우기며 정책 실기했고 이제 이에 대한 책임은 6월 3일 선거에 너무 목을 매다는 이재명 정권 정책 때문에 국민이 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경제학자와 언론이 놓치고 있는 점은 6.3. 선거 이후 대한민국 우선과제과 정동희 뷰에서 거론된 게 국가 시스템 리스크 평가 요인이고 이재명 정권 이후 이 국가 시스템 위험이 더 배가 되어 환율 시장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한국 경제학 박사들이
원화 약세 원인을 엔화 약세에 자꾸 이유를 찾는데 작년 2025년 6월 평균 환율과 현재 2026년 5월 24일 기준 환율을 비교해보면 원화가 엔화보다 달러 대비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약세. 두 통화의 구체적인 환율 변화율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화 USD KRW 변화율 약 10.6% 약세. 2. 엔화 USD JPY 변화율 약 6.2% 약세. 왜 원화가 엔화 약세 폭보다 더 많이 약세가 되었을까요? 두 나라 모두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 원화의 낙폭이 더 깊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리 정책의 차이, 일본 은행 BOJ은 엔저를 방어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 현재 0.75% 하며 긴축 페달을 밟았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금리를 2.50% 수준으로 내리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원화 이탈 압력이 더 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학 박사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엉뚱하게 심리학과 나와서 경영학 석사만 가지고 있는 정동희가 더 키포인트를 말할 정도로 이재명 정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점은 6.3 선거 이후 대한민국 우선과제 과 그리고 정동희 뷰을 모두 마칩니다.